부동산 주제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주식하면서 뭐 코인도 하고 이러는데 부동산이 웬 말이냐? 네가 뭘 알길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뭔가를 좀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그 차트는요 부동산이 과학입니다. 엄청 잘 맞는데요. 공급과 수요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집을 살려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인프라가 좋고 부동산이 뭐 하면 올라오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차트로만 조지는 사람입니다. 쇼츠 요거 보시면 나옵니다. 부동산도 기술이다. 허준의 토지보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의 시세를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요. 22년 10월 12일입니다. 3년 정도 전이죠. 오늘 10월 달이니까 지금이. 보세요. 최근 3년 차트밖에 안 나? 전체 기간이 있네. 얘는 원래 빠졌어야 되는 거야. 가격 내려갔었는데 안 내려갔네. 근데 이거 오버슈팅이잖아 지금. 근데 빠지면 35억까지. 이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때 46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35억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22년 10월 12일 라이브고 이건 실제로 영상이 있습니다. 불멍 가서 찍은 거예요. 빠져. 이거 지금 매수하면 되는데? 안 되지. 고점 매수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시드 녹는다. 진짜 녹는다 진짜. 30억 윤석열. 그리고 정확히 23년 9월 달에 36억까지 빠지고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뭐 놀라실 거예요. 부동산이 저게 어떻게 되지?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돼요. 저 이거 부동산 이거 딱 한 번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저희 그 코인 멤버십 따로 오래된 데가 있어요. 4년 된 데가 있는데 딱 했던 말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오를 거고 여러분들 집 사실 거면은요. 윤 정권 바뀐 다음에 하락 나올 거기 때문에 차트 보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다음 정권 윤석열 정권 다음 정권이 민주당 잡으면은 정고 돌파 뜨면서 여러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게 한 1년 2년 전쯤인가 그래요. 2년 전쯤인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뭐 송파구 같은 데 볼까요? 송파구 같은 데 보시면 여기 차트가 나와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오면 보시면은 22년도에 18억 갔던 게 13억까지 떨어지죠. 13억까지 떨어지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지금 17억까지 다시 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강남권이 여러분 지금 차트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노도강 있죠. 노동 어디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는 차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을 찍고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근데 강남권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22억까지 가던 게 13억까지 떨어졌어요. 13억 8천까지. 그러다가 지금 28인 15억이 올랐거든요. 이 미친 상승이죠. 근데 봤을 때 지금 제가 오늘 부동산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 거를 보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라 그러는데 뭐 10억 현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파트 규제가 들어왔고 대출 규제 막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실거주에서 갭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현금은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쓰레기 되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아마 뭐 서민 우리 다 서민 아닙니까? 서민들이 그래도 돈을 착실하게 모으시고 뭐 적금 붓고 하시면은 뭐 2억에서 3억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여기서 대출을 이제 받아가지고 몇 억을 받아서 아파트 장만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은 안 되고 경기도권도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파트를 많이 이제 보러 다니면서 용인 기흥구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남이랑 뭐 미사 쪽 되게 좋았어요. 이런 데는 아파트가 오르겠구나 차트로 봤을 때 생각했었거든요. 용인 기흥구는 힐스테이트 대장 아파트 이것만 받고 지금 엄청 받거든요. 하남 미사는 한강 주변 혹은 스타필드 앞에 요렇게만 저는 좋게 봐요. 가격이 10억 정도 하거든요. 둘 다. 그리고 하남 미사 쪽으로 13억까지도 가는데 그러니까 30평대 사실 좀 비싸기도 하고 그죠? 좀 비싸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 쪽에 이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6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그걸 했었어요. 저희 그 코인 멤버십 방에서 라이브 하다가 말했던 게 뭐냐면은 부산 차트를 좀 보다가 부산 집값이 지금 몇 년간 저가를 갱신했다. 이제 봐야 된다. 부산 사시는 분들은 보셔라 그랬어요.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산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해운대라든가 뭐 광안리 쪽이나 그 뒤쪽으로 서면 쪽으로 대충 봤더니 제가 말했던 시점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더라고. 근데 이게 생각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보자면은 내가 만약에 3억이 있어. 뭐 2억이든 3억이 있어. 근데 이걸 뭘 사야 돼.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뭐 금을 살 거냐, 뭐 땅을 살 거냐, 아파트를 살
살 거냐. 근데 보통 아파트를 많이 보죠. 근데 서울은 규제가 있어서 실거주 의무도 있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학교 때문에 학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 있어요. 억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이랑 경기도 쪽에 못 산다 그러면은 어디로 몰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2의 도시 부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부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 청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뭐 무상으로 살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예요. 실제로 이런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산 이런 데 쪽에 집값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보자면 여기는 중동 해운대 SK뷰 183세대가 있고요. 어떤 데인지 모릅니다. 30평대고 6억 5천인데 올라갔다가 지지 구간을 지지받고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조금 다른 데 가볼게요. 밀락동 34평. 오늘도 보면 10년 차거든요. 여기는 부산강 편한 세상이고요. 얘 보시면은 이런 식 올라갔다가 조정 중이죠 여기가. 이런 가격 구간이. 그리고 좀 다른 아파트도 다 찾아보시면은 차트가 괜찮은 게 많아요. 네, 여기 대장 아파트 한번 볼게요. 전체 기간 보시면은요, 보세요. 제가 작년인가 말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24년도 저점 찍었어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이 25년 10월이니까 12억이고 제가 저점이네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이때요. 24년도. 이런 데가 지지받는 구간이었거든. 10억에도 지금 얼마 10억인가요 이때가? 10억 한 8억 정도에서 12억까지 한 4억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얘가 관심이 있으면 보면 되거든. 이게 저도 부산 동네를 잘 모르지만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분명 있을 거라는 말인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좌동 코롱이라고 해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건데 32평 볼게요. 32평이 5억 정도 수준이에요. 5억 정도 수준인데 차트가 이 자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데들 이런 나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부산을 가서 부산에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좀 부동산을 가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분들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차트 보고 괜찮으면은 매매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요런 차트 괜찮죠. 좌동 코오롱 이런데 이런 애들은 곧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애거든. 전고까지. 얘가 여기가 6억 6천이었거든요 21년도에. 지금이 5억 2천, 최저가가 4억 7천이야. 5억 2천부터 다시 전고까지 올라가면 1억 4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산동 여기에요. 연산자이 16년차. 이거 보세요. 이게 또 차트를 보시면은 5억 8천이잖아. 이때가 7억까지 갔던 거, 7억 넘었던 건데 빠질 때가 딱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이런 데가 지금도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차트라는 게 이래요.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산 쪽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고 부동산에 임장을 여행 겸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훨씬 크기 때문에 주식보다 움직임이 훨씬 느려요. 훨씬 느려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희 부동산 차트는 저희 그 멤버십 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말고 지금 다른 방송 해야 되니까 봐드릴게요. 요 정도까지. 서울 규제 때문에 오히려 돈이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다른 발상을 해본 거죠. 차트를 봤더니 저점을 찍은 게 많다. 뭐 1년 전쯤에 말했던 건데 벌써 이렇게 됐다. 그러면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저점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 한 3억 정도 있으시면 살짝 대출을 받아가지고 4억짜리 사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호재가 터질지 모르고 그러면 사람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차트가 항상 우선이니까. 아시겠죠?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